1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에서 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에 선택할 수 있는 작업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거, 윈도우 기능 켜기 끄기, 현재 설치된 업데이트를 확인, 시스템 복원. 네, 정답은 당연히 시스템 복원이겠죠. 예, 제어판 프로그램 기능 여기 클릭하게 되면 뭐 그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제거한다거나 뭐 윈도우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윈도우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쪽 프로그램이 기능에서 하는데, 시스템 복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제어판 시스템 도구 시스템 복원에서 시스템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경로가 좀 다르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다. 할 줄 아냐 모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로로 들어가느냐 이런 게 문제가 자주 줄 때가 되겠죠. 12번 다음 중 인터넷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낸 이메일이 반송되었을 경우에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메일이 다시 돌아왔어요. 반송됐습니다. 그때 무슨 원인이 뭘까요? 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메일 주소 틀리면 다시 반송되죠. 정확하게 도착이 안 됐다라는 얘기겠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수신자의 개인용 컴퓨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신자 메일 주소의 형식이 틀린 경우, 해당 메일 서버가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사용자의 메일 보관함이 가득 차 있을 경우. 정답은 옳지 않은 거? 네. 2번, 3번, 4번은 일단은 갑니다. 예, 가요. 아니, 반송됩니다. 가지 않습니다. 예. 해당 메일 서버가 문제가 있으면 이제 반송돼요. 네, 그 다음에 메일 주소가 틀린 경우에도 반송 돌아오죠. 잘못 보냈다고. 예, 주소가 틀리다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있는 그 메일 거기 보관함이 가득 차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반송돼요. 그러면 전화해서 그 메일 보낼 그 거기 메일 공간 거기 좀 삭제해서 필요한 메일들 다 지우고 거기 공간 좀 비워놓으라고 해야 내가 뭐 어떤 첨부 파일을 보낼 때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수신자 컴퓨터 고장났다라고 메일이 반송 있잖아 돌아오는 거는 아니죠. 그죠? 예. 개인용 컴퓨터 고장났다고 해서 메일이 반송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옆집 컴퓨터 사용해서 메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내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보낼 수는 있는데 보는 것은 그 수신자가 보는 것은 뭐 다른 컴퓨터로 볼 수도 있고 휴대폰으로도 볼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일단 보낼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 같은 경우는 반송된다는 것은 아예 가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그 메일에 해당하는 회사 사이트가 다운이 됐다던가 그러면 일단 못 보내죠. 그거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다. 반송은 된다 라는 거죠. 13번 휴대전화를 모뎀으로 이용을 해서 PC와 같은 외부 기기가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LTE, 와이브로, WCDMA, 그 다음에 테더링. 뭡니까? 네. 휴대폰에 보면 설정 부분에 보면 여러분 휴대폰을 그 공유기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휴대폰에 그 여러분도 데이터 통신을 하죠. 휴대폰으로 와이파이를 물론 하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공짜기 때문에 무료 와이파이를 쓰지만은 그게 아니고 밖에서 인터넷을 하려면 데이터 요금하는 데이터 그 뭐죠? 통신으로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뭐 1기가 사용 용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용 지나면 뭐 추가적으로 요금을 낸다던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사용을 하는데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은 인터넷을 못 하죠. 밖에 있을 때는 그죠? 와이파이가 없는 데는. 그러면 휴대폰으로
공유기처럼 와이파이 공유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테더링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이 와이파이 그 공유기처럼 해서 옆에 노트북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테더링 기능이다라는 거죠. 그 대신 데이터가 와이파이가 아니니까 데이터 통신으로 용량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무서워서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테더링 기능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은 통신 기술입니다. 3세대 통신 기술, 와이브로, 그 다음에 뭐 WCDM 이런 것들이 이제 3세대 통신 기술 이렇게 되는 거고요. 4세대 통신,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에 있는 것들이 다 LTE 통신으로 쓰고 있죠. 100Mbps급 이상을 전송 속도를 갖고 있는 이는 LTE 통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4G죠. LTE 통신이 4G. 5G가 요즘에 있는 신세대 통신, 차세대 통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용화도 됐고요. 그거는 최대 20GBps급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0배 이상 지금 LTE 통신보다 빠른 속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훨씬 데이터가 빨리 전송이 된다라는 거죠. 영화 한 편 보는데 LTE 통신으로 다운로드 할 때 뭐 한 3, 4분 걸린다라고 하면 5G는 뭐 10초, 20초 이렇게 해서 다운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속도가 빠르죠. 정답은 그래서 4번 테더링이다. 1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해상도 변경 없이 화면의 텍스트를 크게 또는 작게 표시할 수 있다. 화면의 해상도 설정이 가능하다. 바탕화면의 아이콘 정렬 순서를 설정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방향 종류는 가로, 세로, 가로 대칭, 세로 대칭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바탕화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 설정 또는 개인 설정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디스플레이 설정을 눌러가지고 화면 보면 화면을 텍스트 크게 하거나 작게 한다거나 해상도를 설정한다거나 디스플레이 방향을 설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가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합니다. 그러나 아이콘 정렬을 하는 것은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기 메뉴에 보면 아이콘 자동 정렬이라 메뉴는 여기 있는 보기 메뉴에서 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래서 아이콘 정렬은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정답은 3번. 15번 다음 중 정지 영상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JPG 파일 형식은 사진과 같은 정지 영상 표준 압축 기술이다. PNG 파일 형식은 GIF와 JPG의 효과적인 기능들을 조합하여 만든 그래픽 파일 포맷이다. BMP 파일 형식은 비트맵 방식으로 압축을 하지 않는다. GIF 파일 형식은 이미지 표현 방식으로 벡터 방식의 손실 압축 방식을 이용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GIF는 벡터 방식의 손실이 아니라 비손실 압축이다라는 겁니다. 즉 손실이라는 것은 그 색상의 옆에 있는 색상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색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색상하고 컴퓨터가 표현하는 색상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24비트짜리 색상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1000만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 눈으로는 그걸 식별하지를 못하죠. 그런 것들을 옆에 있는 색상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해놔서 조금 이렇게 데이터를 좀 줄입니다.
그걸 이제 보통 손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색상을 동일하게 해서 손실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약간 좀 둑딱해지는, 뭉그러지는 이런 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용량을 좀 줄이는 것이 전송할 때는, 인터넷 전송할 때는 훨씬 나으니까 이렇게 손실 압축을 해서 쓰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손실하게 되면 그만큼 뭡니까? 용량은 줄어들지를 않죠. 예, 그래서 그 기술인데 GIF 같은 경우에는 비손실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게 조금 예뻐 보이기는 하는데, 예, 용량은 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옛날 방식인 거고, JPG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비손실 압축과 손실 압축을 모두 지원하는 게 이제 JPG입니다. 그러니까 GIF보다는 조금 나은 기술을 하는 압축 방식이 JPG라는 거겠죠. 그것보다 요즘에 또 각광받고 있는 이 확장자, 사진 그 확장자가 PNG 파일 형식입니다. 그래서 GIF와 JPG의 그 기능들이 장점만을 모아서 만든 기술이 바로 PNG 그 압축 기술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확장자가 PNG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사진이 선명하고 용량도 그만큼 좀 줄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GIF는 손실 압축이 아니라 비손실 압축 기술을 쓴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16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USB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USB 장치라는 것은 그 꽂는 데 있잖아요. 그 인터페이스 규격을 USB 방식이냐라는 얘기지, 우리가 보통 USB 메모리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그 USB 꽂는 방식을 채택한 메모리 저장 장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주변 장치에 120가지 연결할 수 있다. 컴퓨터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USB 포트다. 기존의 직렬 포트, 병렬 포트, PS2 포트 등에 있는 등을 하나의 포트로 대체하기 위한 범용 직렬 버스이다. 한 번에 8비트씩 데이터가 전송되는 방식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옳지 않은 건 무슨 뭐냐라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USB라는 것은 Universal Serial Bus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인 시리얼 직렬 버스예요. 그러니까 비트가 하나씩 전송이 됩니다. 그 비트가 하나씩 전송이 되지만은 그게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걸 쓰는 거죠. 병렬 버트면 선 8가닥이 동시에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비트 하나 보낼 때 8개씩 보내니까 훨씬 더 빠르긴 하죠. 그러나 선이 8가닥이 되니까 길면 그만큼 비싸지는 선 가격이 비싸지는 형태겠죠. 그래서 주로 옛날에 쓰던 그 프린트 포트 같은 거, 이런 포트 있는 거 꽂는 거 있었잖아요. 옛날 컴퓨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병렬 포트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병렬 포트 방식이 아니라 USB는 선이 딱 4개가 들어가요. 전원선, 그 다음에 뭐 데이터를 보낼 때의 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받을 때의 선, 뭐 이런 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보통 한 4개의 선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SB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인터페이스 규격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USB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USB 버전에 따라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USB 3.0, 2.0 쓰지 말고 3.0 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규격을 판단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USB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냐, 검은색으로 되어 있냐 이렇게 얘기했었죠. 검은색으로 되면 USB 2.0 버전으로 해서 속도가 낮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USB는 3.0 버전이라서 속도가 빠르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한 번에 8비트씩 데이터를 보내는 것은 병렬 포트 방식이기 때문에 예전에 프린터 포트 읽었을 때나 쓰는 거지, USB는 직렬 버스, 즉 비트가 하나씩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직렬 포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렬 포트가 아니라.
17번 다음 중 메모장에서 현재 시스템의 시간과 날짜를 자동으로 추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 가장 오른쪽에는 시스템 트리의 시간을 끌어다 문서의 원하는 위치에 놓는다. 시간과 날짜를 입력한 곳에 커서를 두고 F5번 키를 누른다. Now 함수를 입력한다. 삽입 메뉴에 시간 날짜를 선택한다.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도 다 예전에 했었는데 여기 시작 메뉴를 누르면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 보입니다. 이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에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윈도우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메모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지금 현재 시간과 날짜를 입력을 하려면 여기 있는 편집에 보면 시간 날짜 즉 F5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지금 현재 시간과 날짜를 하게 되겠죠.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 어떤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정답은 네 2번입니다. 1번이나 3번, 4번은 틀린 말이에요. 시간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듯이 편집 메뉴에 시간 날짜 이걸 누르면 또는 여기 단축키 있는 F5번 이걸 누르면 현재 시간 날짜를 입력하는 건데 4번 같은 경우에는 편집 메뉴죠. 삽입 메뉴가 없습니다. 메모장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now 함수 입력한다고 해서 그게 뭐 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엑셀에서 쓰는 거지 여기서 쓰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모장에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가끔 가다가 보기에 여기 하나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편집에 이제 서식 있죠. 서식의 글꼴에 보면 글꼴을 바꿀 수는 있어요. 여기 메모장에 문서 작성할 때 글꼴을 바꿀 수는 있는데 보시면 글자 색깔을 바꾸는 기능은 없습니다. 예, 아셨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기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버전과 관련해서 패치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치 프로그램은 이미 제작되어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다음에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업데이트 한다 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패치 프로그램입니다. 아셨죠? 1번 같은 경우에는 한 데모 버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 버전,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 버전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9번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도메인 네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를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문자열로 만든 주소이다. 우리나라에서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는 곳은 키사이다. 인터넷의 모든 도메인 네임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존재해야 한다. 도메인 네임을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임의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거. 정답은 4번이죠. 도메인 네임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복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내가 뭐 www.naver.co.kr 이렇게 하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내 개인 홈페이지를 naver.co.kr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는 표준 기구가 있습니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는 인터닉, 그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하는 코닉, 기사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2번도 조금 요즘에 좀 원래 코닉에서 관리하지만은 이건 옛날 거 같아요. 옛날 문제. 예. 기사에서 코닉으로 이관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정답은 확실히 4번이 아니죠. 그죠? 20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정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방향성, 저용량성, 통합성, 비선형성. 멀티미디어의 정보의 특징으로 보면 통합성, 디지털화, 쌍방향성, 그 다음에 비선형성, 대용량성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문자 정보는 용량이 작죠. 그러나 요즘에는 멀티미디어는 문자, 영상, 사진, 소리 이런 것까지는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그만큼 크죠. 그 용량이 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뭐 이렇게 서버라든지 뭐 이런 걸 두는 것처럼 대용량성을 갖고 있는 거지 저용량성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옳지 않다.